미중의 전쟁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한 칼이 없다.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최강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 중국을 한 방에 때려 눕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려 눕힌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류지만 또 다른 시각은 2029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첫 번째는 중국을 미국이 때려 눕힌다는 측면보다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에서 추월한다는 쪽에 포커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미중이 싸우면서 우리가 이류 동맹으로 추락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쿼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저는 이 한국은 이번 미중 전쟁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지정학적인 외교는 사실은 바이든이 이미 답을 준 것 같아요. 이 동맹 외교의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경제죠. 그래서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 꽃놀이패를 지었다. 그래서 바이든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결국은 동맹은요, 주먹 동맹은 돈 때문에 깨집니다. 근데 돈 동맹은 주먹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동맹을 하자고 그랬을 때 아마 삼국지에 보시면 답이 나오지만 18개 제후들이 동탁을 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바이든이 제시한 걸 보면 답이 정확하게 있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히토류.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이 배터리하고 이제 반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관계에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외교만 보지 말고 중국의 시장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PPT 파일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웠을 때가 85년부터 95년 10년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손봤을 때가 일본 GDP 32%인데 지금 중국이 70%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에 있어서 저는 한국이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이 싸움은 일본이 10년 걸렸는데 중국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년, 30년 걸린다. 그래서 빅 아이디어, 빅 픽처를 갖지 않고 지금 바이든 정부 반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짧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짓는데 2년이고 정상 가동하는데 3년 걸리는데 그때 되면 바이든 임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15년에서 30년 갈 긴 싸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30년에서 50년 뒤 얘기지만 바이든 정부 끝나는 시점에 중국이 미국 GDP의 89%, 90%, 구자를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맹의 배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은 무역전쟁 끝났고 기술전쟁, 금융전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원장님 보여주셨지만 전 세계가 다 중국을 미워해요. 반중정서, 한국 전 세계가 다 최악인데 문제는 뭐가 하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기술하고 돈은 중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FDI 이걸 보면 작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1등.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본시장의 돈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서방세계가 입으로는 반중을 얘기하면서 주머니에 돈은 신중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사진은요, 미국밖에 못 찍습니다. 비원 폭격기 날리고 거기에 항공모함 3대를 놓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미국의 힘이지만 이것은 쇼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미국의 약화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또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의 장표에서 동맹은 왜 합니까? 힘이 약할 때 동맹하는 거죠. 미국의 약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한국이 이제 2류 동맹이냐 3류 동맹이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중의 전선이 지금 제1도련선, 제2도련선에서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로 가버렸기 때문에 구물의 방향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콘크리트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해 구단선이라고 자기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영도 표시를 했지만, 저는 이것은 중요한 전략은 이것으로 해서 미국의 공격을 본토가 아니라 남중국해로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이 중국의 전략을 보고서 대응하는 미국에 따라서 지금 한국은 지금 이 미국의 앞태 전략에서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바이든 정부를 지금 놓고 보면 이 전략 경쟁, 동맹 공격, 인권 외교, 기술 전쟁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근데 이게 숫자가 보면 이게 지금 핵심이죠. 결국은 40%도 혼자서 못 잡아뜨리는 상황에서 70%대로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는 슈퍼맨이라고 하면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인데요. 한국이 지금 그 대중동맹에서 소외받는 이유는 6가지나 있습니다. 7가지 미국이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6가지를 노를 했고 1가지만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이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유혹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앞으로 아마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본의 부상이 두려질 거로 보여집니다.